다우 산업지수가 어제는 0.07%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6으로 상승 마감이 했죠. 다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언제냐, 저번 주 금요일날 하락폭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월요일에 굉장히 큰 폭의 좀 하락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약 이틀간에 걸쳐서 큰 하락폭이 나왔었는데, 이 하락폭 때문에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수요일부터 지금 급락이 나오기 시작해서 수, 목, 금,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까지 굉장히 큰 폭의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으면서,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거나 하락이 나오게 되면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큰 그건 없어요. 결국에는 저는 시장이 올해 12월까지는 그림이 괜찮을 거라고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올 한 해 동안은 어찌됐건 간에 상승과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폭이 더 하락폭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림을 짜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어찌됐건 이게 언제든지 시장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걱정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지켜보는데, 다우와 나스닥이 최근에 며칠간 빠진 거 보니까 이거 이러다 확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조정을 마치고 나서 다시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시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22년 내가 주식 알고 내가 주식 잘하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내 말대로만 하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저 또한 언제든지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틀릴 때도 있고, 언제든지 제 생각과 예상이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맞히느냐 맞히지가 않느냐 이거예요. 야, 용재가 이번 연도 12월 달까지는 시장 상승한다 그랬어. 근데 12월 달 갔는데 막상 떨어졌어. 너 주식 22년 했다며. 근데 이런 것도 못 맞춰? 이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반대되는 경우로 제 말이 맞았다 쳐요. 야, 용재 22년 동안 주식한 거 뻘 아니네. 용재 형이 결국 맞췄네. 정말 잘하네. 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말이 맞음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말이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주식 시장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견이 됐든, 아니면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견이 됐든, 그 어떤 것도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처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죠. 자, 국내 증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가 3316을 6월 25일 날 찍고 나서부터 개개거리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빠지면서 한국 증시도 시원하게 빠졌죠. 더군다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의 처음 겪어보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20명, 30명, 40명, 100명만 넘어가도 와, 너무 많이 발생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1800명이 어저께 1800명 나왔죠. 18배까지 증가한 수치가 나왔으니까 처음 겪어보는 시즌 그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한번 출렁거렸다가 다시 회복이 나오고 빠지고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결국은 또 최고점을 오늘 또 찍어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잘 가느냐, 이러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주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택트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도 굉장히 그림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 종목을 매수를 할 때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 결국에는 실적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실적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매출액, 영업팀, 매출액, 영업, 순이익, 이거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보통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적이라는 부분은 기초 체력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8월 15일이니까 내가 어떠한 신규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그런다면 2분기 실적이 대충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는 조사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유튜브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검색 엔진을 동원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S24를 사려고 하는데 S24가 현재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 확인은 기본적인 겁니다. 가끔 기업의 실적이고 나발이고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왜? 저 또한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차트만 보고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연구를 하고 MACD 지표가 어쨌고 보조 지표가 어쨌고 외인과 기관의 순 매수량과 순 매도량은 얼마고 이런 차트, 이 화면 안에서 분석을 하는 이러한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 맞지가 않느냐? 그러한 기술적 분석을 하려면 전업 투자자거나 또는 주식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단타를 친다거나 정말 전문적으로 주식을 파고드는 사람이 차트를 보고 연구를 하고 그러한 매매 방법을 구사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처럼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식을 하는 시청자분들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매매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차트부터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하고는 이거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업을 확인하고 재무제표가 오케이, 작년도 대비 얼마만큼 증가, 작년도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얼마만큼 증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 주식이 높냐 낮냐, 가격이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를 보냐는 거예요. 화장품 쪽들 실적이, 이게 화장품들 쪽도 올라가는 거는 실적이 좋게 나온 거는 실적이 좋게 나오고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안 좋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화장품 쪽들 혹시 볼 거면 굉장히 그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됩니다. 화장품 쪽들 실적 부분 꼭 확인해야 돼요. 화장품 쪽에서 제가 저번주에 알려드린 게 화장품이었었죠. 제가 저번주에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공부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이것도 화장품 쪽인데 이게 실적이 꽤 괜찮은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이것도 화장품 쪽이니까 아직 시세를 받지는 못한 종목인데 저 정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가격 부분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거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매수와 매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할 만한 종목들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더 많은 주식 정보와 꿀팁을 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은 오른쪽에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